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실험한 연구를 했고요. 관련된 특허 10건 제출 기술 공개되어 있습니다.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위해 발표하는 것입니다. 제가 식품과 약초를 따라서 어떤 세균이나 바이러스 또는 곰팡이를 소멸하는 호흡 물질을 찾고 그것을 결합 실험을 계속 했었는데요. 그에 따라서 약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은 약초를 섞어보고 또 그래서 내 자신이 이렇게 먹어서 안전한 그런 구성 요소만으로 구성을 했고요. 식품 같은 것들도 제가 이렇게 수없이 결합 실험을 하면서 그것을 어떤 실제 어떤 핵인과 바이러스 곰팡이 효과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은 결합 실험을 했고 제 자신이 이제 먹어보고 이거를 저도 이렇게 사람이 아프니까요. 네, 그래서 치료 방법을 연구를 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것을 얘기를 하지 않는다. 검증해 보시면 자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인체에 있어서 주요한 질병은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플러스 혈관 막힌 것 이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뭐 이렇게 그 중에서도 제일 목숨과 관련된 것은 급성으로 인해서 어떤 세균과 바이러스 감염되는 경우,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혈관 막히는 경우, 이런 거 갑자기 쓰러지고 중풍이라든지 뇌출혈 같은 거 쓰러지죠. 따라서 출혈 증세, 이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의 것은 어떤 교통사고라든지 어떤 중요한 어떤 외상, 뭐 그로 인해서 이렇게 죽는 경우나 크게 다치는 경우겠죠. 그래서 암에 있어서 우리나라 그 주요 사망에 있어서 암이 첫 번째입니다. 암이 첫 번째고 혈관 질환, 이렇게 심장이라든지 뇌혈관, 혈관 질환하고 관련돼 있고요. 급성으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도 있었지만 바이러스로 인해서 급성, 어떤 세균으로 인해서 급성 이렇게 해서 목숨과 관련된 그런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여기에 제가 제 연구를 집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고 에 따라서 혈관 막힌 것을 뚫고 저는 이렇게 하면은 거의 출혈 증세를 해결하고 이 세 가지 분야 이것만 해결하면 거의 대부분 질병을 커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나머지 내가 허리 척추 아프고 이렇게 팔꿈 이렇게 테니스 엘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릎 같은데 아프고 발목 삐고 이렇게 목 같은데 뻣뻣하고 이런 도수치료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지난 동영상을 보시면 저도 이제 무술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 아파요. 다치기도 하고 그러다니까 그때마다 저 혼자서 치료를 했다라는 이게 쌓여가지고 이제 도수 치료로 발전을 했다라는 굉장히 다른 방식에 비해서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한의학의 침술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침술을 조금 연구를 했는데 중간에 되게 안 했고요. 더 좋은 방법이 수지침도 조금 연구를 했습니다. 조금만. 근데 그거 말고 지금 뭐 다 까먹었는데 내 방법이 훨씬 더 우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허리 치료에 있어서도 어깨에 빠질 때도 그렇고 목 같은 데 뻣뻣하거나 이게 거북목이라든지 아니면 경추 아프고 뭐 이렇게 그다음에 골반이 빠지는 증세, 허리가 빠지는 증세라든지 그다음에 좌우 골반이 안 맞는 좌우 균형이 안 맞는 문제, 무릎 아프고 뭐 발목 같은 경우 뭐 족저 근막 이런 것들도 다 연구를 했어요. 했는데 결국엔 다 찾아냈습니다. 과정이 힘들긴 했지만 결국엔 다 찾아냈어요. 피부병, 그리고 제가 피부병이 좀 있었기 때문에 피부병에 대한 치료를 제가 연구를 많이 했었고요. 처음에 약초로 이제 다 치료를 했는데 효과가 상당 부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식품으로 먹어가지고 치료하는 것 이렇게 있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을 찾았어요. 이제 결국엔 찾았는데
세균과 바이러스를 비양 실험을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것에 작용을 해 한계가 있더라고요. 약초가 됐든 식품이 됐든 이거를 세균과 바이러스를 갖다가 곰팡이를 소멸할 수 있는 공통점을 찾으려고 종류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안 통하는 게 있어요. 안 통하는 게 꽤 많아서 공통점을 찾아서 해결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열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도 열을 갖다 반복해서 축적해보자 한번. 그래서 드라이기를 관련 전문가용 드라이기 일반형이 좀 약해서 2200 같은 중국산에 한 19,000원 하던데 내가 그 몇 개를 사가지고 화상을 입더라고요. 화상을 입겠더라고요. 뜨거워서. 그래서 이거를 흔들흔들 급한 마음 먹지 말고 흔들흔들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결이 안 되는 병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며칠 만에. 전기 여드름 알 수 없는 피부병이 많이 나오다. 저도 피부병이 꽤 알 수 없는 피부병 그로 인해서 아마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했을 거예요. 아마 병원에서 이렇게 12지장 계양으로 입원을 한번 해가지고 3일 입원해가지고 금식하고 이렇게 때우더라고 안에서. 그 후로 또 나와서 더 터져갖고 병원 관리하다가 그냥 내가 치료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연구를 이번 기회에 이어가서 그 다음부터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크게 아파보자는 크게 아픈 데는 별로 없지만은 그런데 제가 이렇게 사람이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것을 그때마다 독감도 걸리고 그러죠. 배도 아프고 이렇게 흑색병도 경험을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관련된 연구를 수술을 해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피부병을 해결하자면 관련 드라이기 이렇게 항문과 사타구니 같은 데도 하고 다 해결했어요. 이거 드라이기를 원래는 이게 사과시초 같은 것들을 막 몸에 발라버렸는데 효과 있더라고. 그 와중에서 사과시초를 이게 머리에다가 뿌려봤어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하도 다양한 실험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를 지금 사과시초를 가지고 있고 어떤 샴푸가 됐든 모발 관련 제품이 됐든 사과시초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사과시초나 기타 다른 시초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저는 사과시초를 했는데 원액을 그냥 뿌려서 그냥 가만히 놔뒀어요. 그랬더니 머리가 그냥 많이 나는. 이거 괜찮다. 모발 관련 제품으로 그렇게 이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사과시초를 갖다가 약간 프로테이즈를 물과 섞어서 약하게 해서 화장품에 넣은 필링 제품으로 할 수 있습니다. 비누에도 할 수 있고요. 이과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소멸하는 그 피부병에 대해서 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다른 건 다 해결이 됐는데 이게 사타구니에 완선이 좀 있었는데 이게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관리를 드라이기로 잘 해도 피부 안쪽에 깊숙이 곰팡이가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게 좀 속상했습니다. 여름철에 아주 더운 끝자락에 딱 발병을 해서 이게 쓰라리다가 이게 불깨물더니 어떨 때는 이게 주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 드라이기로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그건 해결을 합니다. 드라이기로 열심히 가열했는데 화상도 입잖아요. 사타구니니까 허벅지 같은 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연구를 하다가 결국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락스의 살균력에 내가 주목을 하고 그럼 이게 도저히 이게 약초로도 안 되고 식품으로 안 되니까 일단은 다른 걸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락스를 발라도 되는데 락스가 효과가 있는데 완전히 해결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락스를 좀 70% 넣고 그다음 과산화수 써서 20% 넣고 10%를 베이킹소다를 넣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과산화수 살균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갖다가 결합을 했는데 프로테인 딱 지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걸로 이제 그걸 갖다가 드라이기 직물이 나니까 먼저 자극하기가 좀 그래서 드라이기로 계속 가열을 하니까 꾸덕꾸덕 말라요. 말라가지고 그다음에 이거를 갖다가 화장실 변기에 앉아가지고 빈 장갑 끼고
그래서 일회용 클렌징 하루에 10대번씩을 발라줬어요. 이게 핀티 쳤든 말든 결국엔 해결되더라고요. 아 진짜 기뻤습니다.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는 제가 지금 저기 뭐죠 접살 여드름도 조금 여기 있었는데 이것도 결국 해결됐습니다. 원래 드라이기로 이렇게 가열하고 그다음에 이걸 락스 과산화 베이킹 이게다 지금 담아서 지금도 살균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뭐 전혀 이상 없어요. 이게 얼굴에 발라도 이상이 없고요. 얼굴이 깨끗해지는 거는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그냥 바르고 있고요. 손살균 할 때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문 피부, 인체에 가장 약한 항문 피부 있잖아요. 거기 사용해도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충치균 효과가 있더라고요. 충치균, 저도 어젯밤에도 충치균 생길 때마다 원액을 그냥 해갖고 홀로홀로하고 한참 있다가 머물고 있다가 받고 그다음에 물로 씻어내면 그 충치균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 거니까요. 검증해 보세요. 저 자신 있어요. 제가 쓰니까. 네. 내가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해암 같은 데도 있을 때도 효과가 있고요. 분해암은 근본적으로 먹는 치료제 플러스 이렇게 살균제를 사용하셔야 돼요. 중량 같은 데도 효과가 있는 거예요. 면봉 같은 거를 좀 흘려보내서 면봉 같은 거 해도 이상 없고 다른 데도 효과가 탁월하다고 생각. 알코올은 70% 남짓에서 살균이 되는데 술은 1급 발암물질인데 검은형 알코올은 1급 발암물질이 아닙니까? 네, 그렇죠. 1급 발암물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강세정제를 옛날에 유명한 걸 썼는데 인터넷 찾아보니까 어쩌고저쩌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씨 그럴 리가 있나 이거 많은 사람이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한번 충치균 살균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충치균과 다른 것은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나선형으로 또아리 틀고 나오는 거예요. 잇몸에 깜짝 놀라서 근데 어느 정도 치료 방법을 알아서 이게 바이러스나 세균이 열이 약하니까 암을 바이러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요. 네. 뭐 유방암과 자궁경부암 이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바이러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사마귀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사마귀 같은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거를 철사 같은 게 되게 달궈가지고 뜨거운 물로 달궈가지고 취해서 속에까지 많이 녹였어요.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그래가지고 녹여갖고 살균을 가만히 대고 있다가 살균을 해가지고 열이 퍼지도록 왜 그럴까요? 바이러스가 열이 약하니까 열이 퍼지도록 이렇게 병원에서도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인두기로 암을 갖다가 개복을 해서 몸을 열어가지고 했을 때 인두기를 이렇게 딱 대고 그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럼 열이 그 안에서 퍼지잖아요. 그러면 정상적인 신체 조직은 다치지 않으면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한 40도, 50도 정도면 이렇게 다 죽기 때문에 소멸이 되게 되면 가만히 대고 있으면 그래서 퍼져가지고 싹 살균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론을 따라서 저는 이론을 정립했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다른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약초로 살균, 그다음부터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알코올의 어떤 발암 가능성을 제가 체험한 사람으로서 그거 다시 안 쓰죠 이제 무서워서 어디 쓰겠습니까? 예. 바보가 아니고는 안 쓰는 거예요. 나 자신은 그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존에 꼈던 손살균 할 때도 이거를 다 이렇게 쓰거든요. 지금 손살균 할 때도 그렇고 발 같은 데도 사용하고 무전미 탁월하니까요. 무전미라 얘기를 하거든요. 무전미는 드라이기로 관련된 드라이기로 가열을 하고 그렇게 진물이 나는 건 마르고 난 다음에 이걸 계속 바르시면 됩니다. 원래는 각질형 무좀이 좀 발에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사과시초로 해결했습니다. 저는 사과시초로 이런데 스프레이통에 넣고 사과시초 원액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뿌리니 종로암 넣고 그거는 잘 아닌 것 같고요. 사과시초로 해가지고 각질형 무좀은 진물은 일단 드라이기로 이렇게 살균해서 이렇게 진물형이나 발가락 갈라지는 거 이런 것들 없애고 나서 하셔야 됩니다. 계속해서 하루 막 이렇게 뿌리니까 결국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해결할 거예요. 지금으로서 추천하자면 락스 과산화 베이킹 소다. 이거는 머리에도 발라도 이상, 항문에도 발라도 이상이 없고 입안에도 구강에도 이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쓰고 있습니다. 어떤 이상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가치, 경제적인 가치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상포 되었을 때 엄청난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고생해서 알아낸 거거든요. 피부 비용을 많이 알았으니까요. 지금은 피부 비용 없는 클린 상태고요. 그래서 실험을 자신 있어 해보세요. 이건 안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식약처에 소방가 날는지는 모르겠지만 판매는 할 수 있을 것으로. 나 자신은 지금도 이렇게 얘기해서 사용하고 입에 딱 뿌려서 충치균 해결하고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상은 없다라고 안전하더라고요. 자궁질을 갖다가 이렇게 그 관련된 냄새나거나 세균이 있을 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이제 남자니까 모르고 전 사타구니 지금도 사타구니 같은 것들이 계속해서 이걸로 여름에 들었든지 수시로 관리하고 있고 드라이기로 가열해서 살균하고 겨드랑이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성제적으로는 굉장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총체적으로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 세균에 좀 특화된 게 있는데 세균 바이러스도 이렇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뭐냐면 매실청이었습니다. 매실청 원액과 마늘청, 마늘하고 생강 같은 거를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십몇 분 돌려서 익힌 다음에 익히지 않으면 속쓰려요. 여기 속쓰리고 혀를 다칠 수도 있고 혈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자극을 줄 수 있어서 익히셔야 됩니다. 십몇 분 아니면 구토나요. 구토나서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마늘 같은 것도 십몇 번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익히고 그거를 갈아가지고 소금 설탕 넣고 청으로 만들고 생강도 한 십몇 분 돌려서 익히고 소금 설탕 넣고 청으로 만들어서 매실청하고 생강청 마늘청 이거 플러스 조리대 끓인 물이잖아요. 조리대 가루도 좋아요. 이것을 기본으로 제가 살균물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복부에 이걸 더 특이한 걸 발견했는데 복부에 그 가스 팽창 있잖아요. 복부 더부르가 가스 팽창, 가스라서 트림이 나오고 방구가 자꾸 나오고 이거는 세균이 증가한 거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헬리코박터예요. 헬리코박터가 있으면 이게 위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헬리코박터 제균하는 데 있어서는 이게 짱인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써봤는데 이게 짱입니다. 살균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살균하지 않고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헬리코박터나 배에 어떤 배탈 났을 때 설사하고 원인이 이제 바이러스가 됐든 뭐 이렇게 세균이 됐든 배탈 났을 때 안을 살균하고자 할 때 세균과 바이러스 둘 다 작용합니다. 작용하나 세균에 좀 더 강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탁월한 것 같아요. 컵에다가 이렇게 넣고 지금도 좀 이거 다 갖고 왔는데 그래서 이렇게 넣고 한 번에 먹을 때 몇 번에 걸쳐서 한 컵을 7번, 한 컵에 7번 정도 해서 이렇게 나눠서 먹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혈관 속에 좀 들어가서 좀 살균하라고. 혈관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각종 여러 가지 세균들. 그래서 광범위 항생제로 저래서 이거는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이렇게 항생물질, 발견, 후보 물질과 결합 실험을 계속했기 때문에 관련 특허 10건 제출, 그다음에 기술 공개가 됐습니다.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외에 뭐냐면 또 유자청하고 커피가루가 있어요. 유자청하고 커피가루가 그의 살균물질로서는 탁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양파는 조금 좀 덜하고 살균이 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냥 마늘 생강, 매실청 이렇게 조리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자청과 커피가루 이것도 살균물질로서 후보물질로서 커피가루에다 유자청가루 넣어가지고 판매할 수도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약간 다른 데 가서 약을 못 갖고 왔을 때 그냥 커피하고 유자청 이렇게 배앓이 할 때 있잖아요. 이건 음료수 커피는 안 되고요. 그냥 자판기 커피 가루가 들어간 커피가루가 들어간 믹스 이렇게 봉다리 커피 있잖아요. 이런 거 이렇게 그런 것도 괜찮아요. 유자청 같은 거 이렇게 없으면 그냥 커피 갖고 이렇게 살균합니다. 바이러스 세균은 둘 다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결합해서 치료하셔도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헬리코박터 치료라든지 가스 팽창 이것은 세균과 관련이 돼 있고 그것이 있으면 아무래도 간 쪽에도 나쁘죠. 간 쪽에도 독소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몸에 이렇게 어떤 그 살균을 할 때 세균에 보다 특화되어 있다. 그래서 적게는 이것을 충 있잖아요. 기생충 같은 것들도 적용할 수 있다. 그때는 이제 계피가루, 계피 끓인 물을 같이 넣어서 드시면 기생충에도 탁월합니다.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계피는요, 맛있으려면 소금, 설탕 넣고 끓여가지고 그걸 드시면 같이 넣어서 드시면 계피차로 드셔도 기생충에 있어서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근본적으로 마늘하고 생강 정도가 기생충에도 작용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매실도 아마 그러리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바이러스 질환에 대해서는 제가 바이러스 세균에 대해서 아까 전에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에 열에 약하다는 공통점을 찾았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로 해결했더니 종류를 알 수 없어도 상관이 없더라고. 비흡병 같은 거 다 해결을 했는데, 먹는 약으로 개발을 해서 우리가 독감 같은 거 걸리거나 감기 걸리면 다 바이러스인데 바이러스 질환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바이러스 질환이 암과 관련돼 있어서 이거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제 공통점 연구하기 시작해서 얘네들이 표피가 얇구나. 인체 면역 세포들보다 얘네들이 약하다. 표피가 작고 크기가. 그러면 이거를 필링을 해보자. 내가 그 무좀물, 각질형 무좀물 이런데 스프레이 등 원액을 뿌려가지고 했더니 맨들맨들해지더라고 발이. 그래갖고 무좀 해결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도 한 10번씩 뿌린 것 같은데 10번씩 뿌려가지고 계속 담그지 않았어요. 발을 뿌려서 해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계속 반복적인 노출. 이때부터 드라이기도 한꺼번에 안 하잖아요. 여러 번 며칠에 걸쳐서 10며칠에 걸쳐서 계속 반복해서 한꺼번에 안 해요. 화상을 입으니까. 그래서 이게 반복적인 노출을 하면 이들이 죽는구나 하는 경험을 했어요. 그리고 발이 맨들맨들해진 거고, 이거 봐라. 그러면 이게 산 같은 것이 있어서 인체에서 피부를 녹이는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화장품에다가 아까 사과시나 시절 조금 녹아 필링할 수 있는 그런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 부자라 그랬죠. 근데 희한하게 머리 같은데 직접 뿌려도 전혀 이상은 없더라고요. 머리 같은 뿌려도 이상은 없고 머리만 잘 납니다. 그래서 사과식초나 기타 식초를 모든 샴푸 또는 모발 제품, 모발라라고 하는 그런 제품을 사용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부자가 되겠습니다. 제가 참 이게 우연히 개발을 했어요. 계속 뿌리는데 뿌리고 잤어요. 그냥 머리가 조금 근지러워서 산타고니 무좀이 있어서 그런 거는 잤는데 해결은 됐는데 건들면 좀 뽑아질까봐 그래서 내가 놔두고 잤는데 계속 하다 보니까 머리가 풍성해 나는 거예요. 안 믿으셔도 좋겠습니다만 검증을 해보세요. 검증. 다른 것보다 효과가 있을 것이고 저는 이제 탈모가 없기 때문에 딱히 이것을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만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탈모는 제가 나중에 한번 제품 개발해 보려고 원인을 알고 있어요. 원형 탈모증 같은 바이러스 관련 그 다음에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혈액순환 장애, 비타민 C 부족, 콜라겐 형성 관련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탈모와 혈관 질환 이런 것도 관련이 탈모와 그런 것들 관련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타민 C 부족이 있었을 때. 그다음에 이제 항암약 먹었어 머리가 그건 다시는 안 튼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제가 제품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표면에 필링을 해가지고 인체에 안전한 식품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먹어서 그래서 인체는 식품이니까 안전하잖아요. 그럼 그거를 반복적으로 피부는 견뎌내는지 보자 면역세포가 그걸 그래서 제가 토마토 케첩 V8에 올려잖아요. 토마토 케첩 절반 넣고 오뚜기 거 샀습니다. 절반 넣고 매실청 절반 매실청이 절반이 아니라 매실청 콸콸 말 잘못해 펩시 그다음 깔라맛이 동남아시아는 이게
감기 치료제라고 그러세요. 원액을 콸콸. 그다음에 펩시콜라 콸콸. 콜라가 이렇게 보면 옛날에 결석 치료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독일 거다 분명히. 그래서 콜라 콸콸. 그다음에 생강청도 바이러스 효과가 있으니까 생강청 익힌 거를 그냥 콸콸 넣고 여기다 더해서 칼칼은 아니고 좀 넣습니다. 네, 좀 넣고 그다음 초고추장을 효과가 있더라. 내가 예전에 식초 먹다가 여기 병원 입원한 적이 12장경이 있어서 그래서 그거는 안 먹었는데 오늘 초고추장을 먹으니까 배가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초고추장 왜 그럴까라고 고추장이 네,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키는 거. 이게 땀 막 나잖아요. 그런 것은 안에도 점액 분비를 활성화시킨다. 그래서 그 층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래서 초고추장으로 이상해요. 그래서 초고추장과 뭐 사과추장 넣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균 실험을 그걸로 했어요. 효과가 있더라고요. 없을 때는 이것도 치료약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일단 그러면 마늘 가른 거를 담뿍 넣고 유자청까지 넣어보자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효과 있더라고. 그것도 살균 실험. 그래서 내가 이거 초고추장으로 좀 덜어 넣습니다. 그러니까 토마토 케첩 절반, 그다음에 매실청 콸콸, 그다음에 깔라만시 원액 콸콸, 펩시콜라, 생강청, 그다음에 초고추장 몇 스푼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유가 있는 거죠. 점액 분비. 산이니까 이 산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같이 먹잖아요. 그래서 점액 분비를 유도해서 이거를 층을 만들어서 산을 먹어도 이상이 없도록. 그러니까 나도 추가로 이제 조리 때 끓인 물을 같이 넣어줬더니 더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 먹으니까. 이런 컵에다가 한 7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먹고요. 그다음에 물 먹고 나서 물 좀 먹어서 이렇게 마저 그렇게 해서 위장을 좀 씻어주고 이렇게 한 먹으면 혈액 속에 반영되는 게 20초 후랍니다. 20초 정도나 30초 안에서는 혈관을 한 바퀴 돈다. 그럼 그 안에서는 바이러스가 혈관 속에 나와 있는 바이러스는 소멸이 되는 거예요. 성공했습니다. 네, 바이러스 표면이 필링되어서 되게 빠르게 작용하고 그래서 독감 같은 거나 이렇게 감기 걸릴 때 이거 먹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바이러스에 이건 좀 더 효과가 있는 것 같고 아까 전에 제가 얘기했던 매실청, 마늘청, 생강청, 그다음에 조리대 이렇게 끓인 물 이런 것은 좀 더 세균에 좀 더 이렇게 치중해 있습니다. 둘 다 작용이 되지만 세균과 바이러스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세균과 인체의 질병을 세균과 바이러스 이렇게 급형 그러니까 그 급한 질환 그러니까 세균과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체가 있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크게 아플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또 폐렴이잖아요. 사망자 원인이. 그래서 이것도 되게 괜찮은 코로나로 인해서도 많이 죽었잖아요. 외국에서도. 그러니까 효과가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저는 이것을 두 가지를 병행해서 이것을 기본 치료 물질로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제가 먹어요. 내가 먹어서 안전하지 못한 건 남의 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커피하고 유자청도 효과가 있다. 커피 그래서 아까 초고추장에 또 유자청 탔다고 그랬죠. 지금 제가 이렇게 개발을 하면은 또 어디선가 이상하게 방송에서 그 초고추장 유자청 탄 경우 또 고추장 유자청 제 기술이라는 것을 외국의 유명 셰프가 하던데 아니 우리나라 에서도 하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뭐 누가 방송에서 따라 하든 말든 간에 어쨌든 커피에다 유자청을 타서 먹을 수 있다. 커피도 이렇게 다른 데 타지에 가거나 이렇게 놀러 갔을 때 따로 그 약을 못 가지고 갔다 그러면 커피 여러 잔 좀 잠이 좀 안 오는 경우도 저는 여러 잔 먹어도 잠만 잘 오던데. 그래서 믹스 커피 봉다리 있잖아요. 몇 번 한 서너 봉 세 봉 정도 네 봉 정도 타서 먹으면 살균이 되더라고. 배 아플 때 배 안에 장염이라도 효과가 있는데 다만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살균 물질을 이걸로 구성하고 있고요. 이걸로 이제 뭔가 세균과 바이러스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출혈 질환, 11장경에서 출혈이 있었잖아요. 출혈을 해결해야 돼요. 네, 조리대하고 찾았습니다. 조리대하고 연근가루. 이게 다른 것도 있었는데 이게 제일 탁월했습니다. 조리대 끓인 물하고 연근가루를 이런 스푼으로, 이런 스컬 스푼으로 좀 떠가지고 먹고, 그다음에 또 이따가 또 먹고, 이렇게 식으로 이렇게 여러 번, 하루에 여러 번 먹어서
그래서 출혈을 그치는 게 우선이니까. 흑색변 나올 때 이게 그렇게 드시면 됩니다. 흑색변 나올 때 그렇게. 뭐 어디 뭐 소장 쪽에서부터 출혈이 일어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위장이나 소장. 토혈도 하게 돼요. 토혈도 하게 되는데 저도 다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내장 쪽에서나 아니면 저기 직장 이런데 뭐 그 하부장에서 나는 것은 이렇게 빨간 출혈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소장 쪽 이런 데서는 이렇게 검은색 변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상당히 이렇게 인체 내부 출혈, 출혈을 우려해서 그게 탁월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 이것도 함부로 하지 마세요. 약간 더 심한 거는 생방가루를 같이 드시면 더 약간 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리 때 끓인 물 플러스 연근가루, 그다음에 생방가루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기본으로 그냥 조리 때 끓인 물로 연근가루만 몇 번 반복해서 하루에도 여러 번 계속 조금씩 이렇게 드리면 그냥 해결되더라고요. 그래서 흑색변도 어쩌다 나와요. 그래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해결되더라고요. 네,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헬리코박터 제가 치료에 있어서 마늘 이게 뭡니까? 매실청 원액하고 마늘청, 생강청 이렇게 조리때물 이걸로 해결할 수 있다 그랬죠. 헬리코박터가 아니라 뭐 배가 빵빵하고 가스 팽창이죠. 헬리코박터도 가스 생성합니다. 세균이 보통 가스를 생성하죠. 배가 빵빵하고 방귀가 많이 나오고 트림도 나오고 더불어 가면 이건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라. 네. 그 다음에 제가 혈관 막힌 걸 뚫는 거를 치료를 연구를 많이 했는데 콜라가 짱이었습니다. 콜라만 단독만으로는 안 되고요. 어느 날에 가스레인지 후드 옛날엔 결석 치료제를 생겼죠. 결석할 때도 약간 돌골라 같은 방광이 그럴 때 그때 그냥 먹습니다. 콜라를 몇 잔 먹고요. 펩시콜라 먹습니다. 가스레인지 후드에 기름때가 달라붙은 것에 대해서 다른 걸 했는데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콜라를 부어놨더니 흐물흐물 녹는 거예요. 이거 봐라 라고 했니. 그다음부터 이거 혈관 막힌데도 탁월하겠다. 안에 혈관에 기름 낄 때 그렇게 생각을 해서 펩시콜라하고 그다음에 또 녹차 있잖아요. 동원 녹차 그냥 시중에 음료 나오는 거 녹차하고 싸요. 예. 그냥 일반 녹차 끓인 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여기다가 오란시 조금, 오란시 안 넣어도 돼요. 안 넣어도 되더라고요. 그다음에 율무, 녹두, 검은콩 끓인 거 이걸 같이 결합해서 이렇게 해서 드셔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혈관 질환에 탁월한 것 같아요. 여기다 율무 한 스푼 볶아가지고 볶지 않으면 이렇게 속쓰립니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한 스푼 먹고 있으면 그거하고 이렇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라 그럴까 복부의 팽창, 유산이 많이 나온다 하는 증상이면 아까 좀 얘기했던 매실청 원액과 마늘, 그다음에 마늘청, 생강청, 조리때물 이거를 결합한 것을 먼저 먹고 이거를 혈관 질환, 혈관 막히는 증세에 이거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어요. 이것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다음에 소화제로서 저렇게 얘기했던 무도 괜찮아요. 무도 괜찮고 혈관 질환에 있어서 무도 탁월하나 약간 속쓰림 증상, 위염과 위궤양, 십이지향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좀 출혈 같은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도 그냥 익혀서 한 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무 그냥 없으면 무 그냥 씹어 드시면 됩니다. 급할 때는 혈관 질환이 있을 때 심장병 있는 분들. 근데 그래도 약간 위장을 자극할 수 있어서 출혈이 만약에 일어나면 절일 때 연근가루 드시면 되고 그래서 걱정은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하고 소화 안 될 때 무하고 생강청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소화 같은데 무 그다음에 무하고 사과 이렇게 해서 소화 안 될 때 쓸 수 있습니다. 무하고 파인애플, 무이나포, 키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가 핵심이에요.
이렇게 소화제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제일 좋은 것은 그냥 무생강에다가 이렇게 사과가루 같이 섞어주면 제일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게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중에 몇 가지를 섞어서 소화제로 사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일단 고혈압을 좀 혈압을 낮춰주는 구조에 있어서는 무하고 녹두 끓인 물에서 이걸 같이 결합하셔서 좀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효과가 있다. 무하고 대파도 괜찮지만 대파도 괜찮아요. 대파 끓인 물도. 근데 이것도 혈압을 낮추는 데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아까 좀 혈관 뚫어주는 거 그걸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식품과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 특허 10건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하는 겁니다. 기술 공개되고. 저는 이거 검증해도 자신 있습니다. 내가 먹고 효과 있으니까. 저는 지금도 제 약으로 이걸로 방법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하고 녹두를 끓이면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 물을 먹어주면 고혈압에 도움이 된다 그랬죠. 혈압을 좀 낮춰준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게 왔다 갔다 방안을 몸에 좀 힘을 빼고 몸에 힘을 주지 마시고 힘 빼고 왔다 갔다 걸어주시면 밥 먹지 전에 밥 먹은 후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혈압 문제와 당뇨병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혈액 속에 있는 당을 뺀 당을 먼저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 올라갈 때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걸어주시면 당 떨어진다는 거죠. 혈액 속에 있는 당이 포도당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거부터 1차적으로 에너지원을 삼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밥 먹고 나서 걸어주시라. 좀 쉬었다 또 걸으면 되죠. 왔다 갔다. 전 방안 한 10번 정도 걷습니다. 7m 정도 되는 폭인데 왔다 갔다 해가지고 한 세트로 해서 10세트만 걸어주면 왔다 갔다 한 세트죠. 그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따 또 걸으면 되죠. 한 번 더. 그렇게 해서 당이 내려가요. 네. 밥 먹기 전에도 해주면은 이렇게 좀 그렇죠. 당을 좀 더 떨어뜨리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매실청하고 생강청을 결합을 했더니 제가 이렇게 식품과 약초를 통해서 이렇게 결합 실험을 많이 했더니 변비가 해결되는 거예요. 아 이거 봐라, 이게 매실청, 생강청. 일단 또는 무화과 가루, 부추가루, 사과가루 이런 것들을 결합할 때 변비가 해결이 되는. 다른 어떤 유산균 제품은 탁월합니다. 이거 이 두 가지를 결합하셔도 되고요. 그 중에 몇 가지 매실청과 사과가루 이렇게 생강청과 사과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제일 효과가 좋은 것은 매실청과 생강청입니다. 무화과, 부추가루, 사과가루 이것도 효과가 있고요.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변비에 되게 탁월해요. 어떤 유산균 제품보다 이게 짱입니다. 네. 자신 있다니까요. 검증해 보세요. 저도 먹고 있습니다. 예. 상업화를 목적으로 제가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남의 기술 도둑질을 상업화시키지 좀 합시다. 그다음 눈 같은 거 좋게 할 때 율무하고 녹두를 끓여서 하니까 가래가 청소가 되더라고요. 이제 결합 시점을 했다 그랬죠. 많이 해볼 때. 그래서 그 노래를 부르니까 가래가 끓어요. 이게 뭐 가래 끓는다기보다 감기 같은 거 걸리면 이게 목에 딱 걸리잖아요. 가래가. 그때 이걸 애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를 애용해서 끓인 물을 같이 먹고 있어요. 그냥 콜라하고 녹차 끓인 물, 그다음에 율무, 녹두, 검은 콩 끓인 물 같이 섞어서 그거 먹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안에가 깨끗해요. 소리가 깨끗해야 되니까 탁월합니다. 천절에 담배 하시는 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율무, 녹두 끓인 물이 피부가 부들부들해집니다. 피부가 부들부들해요. 화장품으로도 탁월한 끓인 물을 하시고 이걸로 탄산수 만드셔도 돼요. 화장품에다가 첨가하셔가지고 화장품으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피부 먹는 화장품으로 해도 되고 피부가 부들부들. 그 다음에 피부를 좋게 하는 데는
율무하고 포도 사각가루가 있습니다. 율무 포도 사각가루도 피부를 좋게 합니다. 율무 녹두가 아주 짱입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그 약간 뽕잎이나 오디가루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다음 번데기 가루하고 소고기 가루도 효과가 있고요. 피부에는 짱인 것 같습니다. 율무 녹두만 해도 피부는 부들부들부들부들. 네, 여기서 화장품으로 사용하셔도 제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율무 녹두가 효과가 있던데 베이킹 파우더 되게 뭐 호호바 오일이든 베이비 오일이 있어요. 거기다가 내가 율무하고 녹두 끓인 물을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율무 이렇게 끓인 물 이렇게 갖고 섞어가지고 그랬더니 좋더라고. 근데 녹두가 좋더라고요. 녹두 끓인 녹두 끓인 거하고 팩을 했어요. 생각해. 약간 호호바 오일이든 베이비 오일에다가 얼굴을 발랐더니 얼굴이 깨끗해집니다. 화장품으로도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율무하고 깔라만시를 갖다가 율무는 익혀야 됩니다. 그래서 해갖고 얼굴에 대고 호호바 오일이든 베이비 오일과 같이 얼굴에 발랐더니 얼굴살이 쑥 빠지는. 그래서 이게 부분적으로 살 빼는 구조에도 탁월하다. 양아치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화장품으로도 충분하다. 저는 향수도 한번 나중에 해버렸습니다. 감각이 있어요. 미술을 하다 보니까. 네. 그다음에 저기 율무하고 녹차하고 포도 추출물이 해가지고 눈을 좀 좋아지게 하는데 눈을 약간 이걸로만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율무하고 아니면 저기 율무 녹두, 녹차, 포도 추출물 이걸 결합해서 드시면 눈을 좀 좋게 할 수 있습니다. 야간 기술 구조도 제 기술입니다. 그다음에 약초를 많이 먹다 보니까 살균이 좀 필요해서 해독이 필요해서 개발한 게 녹두하고 검은콩, 진행콩도 돼요. 생밤 없으면 그냥 일반 콩 하시면 됩니다. 녹두, 검은콩, 생밤 이것이 해독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생밤이 핵심입니다. 녹두, 검은콩으로는 한계가 뚜렷하고요. 그래서 생밤을 섞어줘야지 해독이 되더라. 술 해독제나 각종 약초 해독에 있어서 탁월해. 저도 그거 약초 결합 실험을 했다 해서 많이 복용을 했고 많이 버렸습니다. 약초만 해도 굉장히 많이 샀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다 먹어봤어요. 내가 안전하지 못하면 팔 수 없다라는 얘기는 먹어봤는데 혹시라도 독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시중에 일반인에게 허용된 약초만 했습니다. 전문 약초는 하지 않았고요. 인터넷 통해서 이렇게 샀죠. 네, 샀고 그 중에 내가 개발한 게 12지장 계양과 관련해서 이렇게 개발한 것이 있었습니다. 조리대 45%, 어종초 10%, 삼백조 10%, 건보버초 5%, 비단풀 5%, 애덕나무 5%, 소르장이 5%. 구절초 옛날에 썼는데 구절초는 지금 뺍니다. 인동초 5%, 쌀이나무 5%, 독고마리 5%, 부청수 5%. 생과 바이러스에 살균 작용을 갖고 있고 항문에다 발라서 치질 같은 것들도 이렇게 붓잖아요. 그럼 그것이 가라앉더라고. 그래서 내가 치질의 원인이 잇몸에 이렇게 찌꺼기 꼈을 때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는 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내가 이게 그게 비대기를 사가지고 안에까지 항문을 불려서 한 5번, 6번, 7번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치질이 있었거든요.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치질이. 겨울에 이제 비타민 C 보강을 좀 해야 돼. 홍시 같은 거. 이럴 때 비타민 C 보강을 좀 하고 출혈이 일어나면 조리대하고 연근가루 있으니까 그거 드시고 이렇게 해서 드라이기로 항문을 살균해주고 있습니다. 세균이 있으면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는 걸 알아서. 그다음에 이런 놀랍게도 이 휴지에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게 그렇죠. 돌가루가 섞여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된다고 생각돼요. 항문을 문질러 닦으면 기스가 나요. 미세한 게 항문 피부가 되게 약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세균이 압력이 응가가 나올 때 압력이 생기니까 더 터지죠. 이런 기술 구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결국은 체질도 해결했습니다. 체질을 할 때는 조리대가 영문가루 드시고 거기를 꼼꼼히 세척해서 찌꺼기가 안 남게 꼼꼼히 항문을 불려서 하시고 드라이기로 비대기로 건조하기엔 좀 찝찝해서 그래서 그냥 드라이기로 이렇게 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건조하고 살균까지 해서 항문 화상 입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자꾸 흔들어가면서 살균만 하시고 사타구니까지 다 이렇게 다 살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전에 이것은 그 약초 부분은 끓여서 액상으로 보관하고 그 집에 상비약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먹고 그다음에 녹두, 검은콩, 생밤도 같이 끓여서 드죠. 해독도 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이거 단독으로 먹어도 별다른 문제는 없더라고요. 좀 몇년 오랫동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 버전으로 할 때는 조리대 55%, 어성초 10%, 삼백초 10%, 건본초 10%, 비단풀 5%, 새로우장 5% 간단 버전으로 약식 버전으로 만들어서 하실 거예요. 그다음에 약간 출혈 같은 거 관련했을 때는 소르장애를 빼고 있습니다. 소르장애 장을 좀 자극하고 좀 자극할 수 있어 소르장애 빼고 있어요. 이런 기술 구조도 제 기술 구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초콜릿 잠이 고속도로에서 잠이 왔는데 한번 도움을 크게 받았는데 커피 자판기 커피하고 그다음에 가나 초콜릿 이만 큰 거 있잖아요. 그거 같이 그 초콜릿도 많이 들어 잠이 안 와요. 고속도로 잠이 쏟아져 가지고 도저히 이거 쉼터에서 잤는데도 계속 잠이 와서 이거 사고 나는 게 아니야 이라고 차 뽑아올 때 내가 직접 창원까지 내려가지고 차 뽑아왔는데 그거를 너무 졸려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창원에 차 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공장 가서 제가 직접 가져왔는데 졸음이 넘어와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이게 사고 날 것 같아서 그래서 이 지식이 참 중요한 거예요. 커피하고 초콜릿을 통째로 먹어요. 잠이 싹 사라집니다. 그래서 마약 같은 거 드시잖아요. 잠 안 오게 하려고. 그거 하시지 마시라고. 뭐 몸에도 안 좋은 거 해주는 거. 마약 같은 거 함부로 먹으면 이렇게 도파민이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건강을 위해서 관련된 식품을 챙겨 먹지 않으면 이렇게 정신병 생겨요. 그다음 민체를 조절하는 도파민. 뭐 공장에다 원래 안 주고 제품 생산하라고 해보세요. 생산이 되나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정신병 치료제로서 이렇게 어떤 이런 보조 치료제로서 정신병도 연구를 했거든요. 관련 동영상을 보세요. 사과는 아세틸콜린을 대뇌를 활성화시켜줍니다. 사과, 생밥, 비타민 Bion과 비계통이 있습니다. 마그네슘도 있고 키위가루, 비타민 C와 엽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체다 치즈, 비타민 B계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사과, 생밤 가루, 키위가루, 체다 치즈 가루 이것이 보조 식품으로서 영양가를 공급한다는 측면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영양분이 부족하니까 도파민 생산이 뇌 신경전달 물질이 생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런 그러니까 좀 마약 복용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약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관련된 것을 좀 챙겨 먹는 사람 건강을 그러니까 아닌 사람은 차이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인체 운동신경을 강화시켜 주는 게 생강하고 커피가루인데 노인들의 근력이 좀 부족한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커피가루하고 생강가루 생강청 그냥 닦아주면 이렇게 몸에 여기다 사과가루까지 하면 머리까지 똑똑해질 것 같아요. 몸이 활성화돼요. 이렇게 해서 정신병 보조 치료제로서 가능하다. 또는 근력 치료제로서 가능하다. 여기다 넣어서 근력을 좀 더 보강하고 싶다 그러면 생강가루까지 섞어주는 거예요. 커피가루, 생강가루가 기본이고 생강도 익힌 걸로 하셔야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뭡니까 사과가루까지 하면 머리까지 기분까지 명쾌 머리가 똑똑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기분 탓일까요? 어떤 운동할 때 이거 먹고 있습니다. 이거 먹고 있고 운동신경이 틀려져요. 그 다음에 운동할 때 좀 파워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매실청하고 다낭 결합 실험을 했다 그러잖아요. 이게 별 괴상한 실험 다 했어요. 마늘, 그다음에 매실청하고 커피가루를 섞어서 먹으니까 파워업, 몸의 근력이 파워업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기술 구조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매실청하고 어떤 커피가루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매실청에다 커피 좀 타서 섞어서 먹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전 자신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먹고 있다고. 안전하지 않으면 곤하지 않습니다. 제가 먹고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인체에 있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의학과 관련해서 제가 연구를 지금 이렇게 발표한 것은 불과 50분이 안 되지만은 발표한 50분 좀 넘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계속 연구를 해왔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결이 당연히 어려웠죠. 해결법을 찾기 전까지는 저도 많은 고생을 했다. 해결하지 못했다. 해결하지 못하거나 충분하게 해결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결국에는 좀 더 좋은 치료법, 좀 더 간단하고 완전한 치료법을 찾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했고 그에 따라서 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약초는 약초대로 또는 식품은 식품대로 가지고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남의 연구 결과를 폄하하지 마세요. 저는 효과가 있어서 이걸로만으로 약을 먹고 솔직히 죄송한 말씀인데 양약 하나도 안 먹고 있습니다. 이걸로만으로 먹고 인체에 뭐 식품만큼 안 자는 게 어디 있습니까? 식품은 그래서 이걸로 식품은 약초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이걸 하고 먹고 있고요. 죄송한 말씀 다 치료되더라고요. 경제적 가치로 얘기했을 때는 굉장히 큰 지금까지 얘기한 모든 것들이 경천동지일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시중에 뭐 어떤 독감 치료제라 가지고 어디서 5억 달러 이렇게 얘기를 했다 해서 아니 이거면 다 해결이 되는데 뭐하러 그런 걸 갖다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검증해 보시라니까요. 독감 치료제에서 무슨 5억 달러 받는 걸 스위스 로션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그거보다 이게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도 효과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것에 대해서 경제적인 가치가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똑같은 그 질병의 원인을 찾았다. 저도 고생하면서 알아냈죠.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약초도 많이 버리고 내 자신을 먹어서 안전하지 않은 건 권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독성 실험 같은 것도 독성이 있으면 뭐 좋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건 식품이 무슨 독성이 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겠죠. 식품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을 했다. 그래서 엉터리가 아니다. 전 과학기술도 많이 발표하잖아요. 과학적인 사람이지 엉터리는 아닙니다. 경제적인 가치로 따지자면 엄청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어떤 치료제보다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는 자신하고 있습니다. 검증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남의 기술 구조를 도둑질해서 상업화시키지 맙시다. 이거는 상업 캠페인성. 아니 제가 이거를 기술을 나 자신도 치료하고 다른 사람도 치료하면 좋잖아요. 상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그걸 함부로 갖다 쓰시면 그게 어떻게 됩니까? 네. 지적재산권 5년 이하의 징역과 5천만 원의 벌금, 민사소송은 따릅니다. 이거 외국에 팔았을 때를 잘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남의 연구 결과 고생해서 알아낸 연구 결과를 함부로 갖다 쓰셔서 멋대로 상업화시키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까쯤 얘기 좀 덜 했다. 커피하고 생강가루가 운동신경을 좋아지게 한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대추가루를 그래서 대추는 끓이기보다는 그냥 가루 형태로 그냥 안다 대추 있는 거 그냥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근력을 도움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